자, 오늘은 이런 순으로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지 오리엔테이션 요걸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법의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 먼저 오늘 자료를 보면은 세 종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한번 펴보세요. 좀 짧게 할게요. 더워서. 강의계획서 갖고 있죠. 강의계획서 없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선 교재는 여러분 가졌죠? 여기 신국제법 강의 요 교과서 요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료로 제공된 게 있을 거예요. 다 가지고 있네요. 국제법 워크 플러스 워크북 플러스 원 요거 색깔이 좀 다르죠?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두 개. 마지막 하나가 여기 핸드북이에요. 세 가지. 이 세 가지인데 복습 강의를 이제 듣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오세요. 좀 많이 무거울 거예요. 무겁긴 해도 그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다니세요. 세 가지. 그리고 강의가 어느 정도 되면 원이 끝나면 2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 플러스 2가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 나눠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교재가 3개다 보니까 어떤 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나 아마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자료 펴볼까요? 오리엔테이션 자료. 거기를 보면 화분 그려져 있고, 그죠? 첫 번째, 그죠? 몇 페이지냐면은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네, 여기 아니고 다른 자료. 판례 요약집. 거기 보면은 교재 활용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1페이지. 지금 모르겠지만 좀 하다 보면 어느 교재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미리 알려줄게요.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넘겨보세요. 3면. 자, 판례 요약집 글 3면 이렇게 하세요. 이 세 가지죠. 1, 2, 3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주교재. 주교재로는 예비수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첫 번째가 이란 이 정 교수님 책 신국제법 강의를 먼저 주교재로 삼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매끄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법논리가 있겠죠. 근데 김대승 교수님 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제법론. 그것도 굉장히 그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책이에요. 김대승 교수님 책 국제법론. 근데 그거는 우리 1순환 때 하도록 하고, 예비 때 왜 이 책을 우리가 선택했냐면 계획서에도 있듯이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매우 쉽게 잘 논리적으로 수미일관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빈약한 것도 아니에요. 내용도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이 책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핸드북 있죠? 이 핸드북을 복습 강의 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약본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북을 참조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책을 읽다가 핸드북에 있는 부분이 없다. 교수님 책 봤는데 핸드북에는 있는데 교수님 책에는 없다. 요거는 김대승 교수님 책이거든요. 그래서 핸드북에 있는 내용을 이 정 교수님 책에 기록하세요. 기록하거나 포스트잇으로 붙이거나 그렇게 이걸 단권하라 그래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 좋아요. 두 번째 하는 뭐냐면 거꾸로예요. 반대로 핸드북을 주교재로 삼는 거예요. 주교재로 삼고 다만 정 교수님 책을 가지고 보완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방법도 괜찮아요. 두 책 모두 특히 신국제법 강의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주교재로 삼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핸드북을 만약 주교재로 삼으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굉장히 부담이 커져요. 양이 많아요. 국제법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핸드북 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워크북 있죠, 워크북. 워크북 내용하고 핸드북 내용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북은 쉽게 말해 이거예요. 워크북 내용을 요약한 거, 요약한 거. 목차도 똑같고, 또 글씨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북을 읽을 때 굉장히 양이 많다 싶을 때 슬쩍 핸드북을 보는 거예요. 핸드북을 보면은 워크북에 예를 들어 3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장으로 처리했어요.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장점은 시험 전에 쉽게 빠르게 볼 수 있다. 이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북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요약본이니까 좀 부족하겠죠. 좀 첨가를 해서 추가를 해서 보완하는 것, 그런 방법이 2가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1안과 2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 워크북은 참조용입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그냥 참고 삼아 틈틈이 그냥 핸드북 보다가 내용이 좀 더 궁금한데 싶으면 보고 이런 식으로 참고 삼아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강의 때도 워크북을 보는데 참고용으로만 볼 거예요. 됐죠? 됐어요. 교재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오리엔테이션 한번 보세요. 자료 다시 넘깁니다. 새로운 자료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자,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지금 3가지가 써 있죠. 1번 기출문제 해설 정리 특강, 2번 스터디와 다음 카페 가입, 3번 조약지가 판례집.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3가지 교재를 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학문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알려줄게요. 한번 열어보세요. 쭉 열면 4페이지 기출문제 풀이라고 되어 있죠. 또 5페이지 5페이지 이하에 실제 출제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아마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구나 싶을 텐데요. 예를 들면 5페이지에 페이지 8로 되어 있는 거 볼까요? 문제하고 되어 있고 마지막 5페이지 그 표에 문제, 그중 좌측 하단 왼편의 아래쪽 문제, A국이 WMD 대량사사 무기를 개발하자. 유엔 안보리는 사찰 요구함과 아울러 너희 무시하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야. 라고 경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A국이 계속 WMD를 개발하니까 A국과 인접한 B국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도 대량살상 무기죠. 그죠?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유엔 안보리가 보다 못해 야, 핵무기 개발하지 마. 너 계속 개발하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거야.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좀 험악하게 말하면 너 죽어 이거죠. 너 죽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A국이 북한이에요.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러자 B국은 한국이죠. A국 북한과 인접한 한국은 WMD 시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북한을 침공했다. 이 침공이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정당방위에 의하여 정당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유엔 헌장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죠. 자, 유엔 헌장이 바로 국제법 중 하나예요. 결국 이 말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검토하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자, 이걸 뭐라 부르냐면 사례형, 케이스형 이렇게 불러요. 이런 문제들이 3문제가 나와요. 외교원에서. 그리고 통상 쪽에서도 이런 케이스 문제, 사례형 문제가 3문제가 나와요. 보통 딱 한 번 4문제 나온 적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거 빼고는 다 3문제씩 나와요. 100점짜리로.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답안지 나눠주고 또 문제 풀어볼 때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이게 바로 사례형 문제예요. 뭐예요?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법, 헌장상 관련 규정을 알아야죠. 알아야죠. 기억을 못하면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책 3가지에 나와요. 그렇죠? 교심책, 핸드북에 나와요. 유엔 관련 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례형 문제가 100% 요즘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야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가 필요한 게 금방 이야기했던 교재예요. 교과서. 그 다음에 2번째가 조약집이에요. 3번째가 판례집이에요. 뭘 할 게 많나? 걱정하지 말아요.
자,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앞 페이지 보세요. 맨 첫 페이지. 3번 마지막 줄. 뭐라고 되어 있죠? 조약집과 1페이지. 맨 앞면. 조약집과 판례집 안내. 23면. 자, 23면 펴봅니다. 이것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아예 그냥 소개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뭘 봤어요? 유엔 헌장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조약집이에요. 조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약을 알아야 돼요. 조약 규정, 유엔 헌장 규정을 모르면, 예를 들어 정당방위 관련 51조를 모르면 못 써요. 소설만 쓰고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꽈락을 받거나 아니면 불쌍하니까 33.3점을 줘요. 이렇게. 보통 33, 너무나 못 쓰면은 40점에서 좀 간달간달하게 33.3점, 뭐 38점 이 정도로 그냥 힘을 더 두기 위해서 너무 짜게 주면 미안하니까 10.5점 줘보세요. 공부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좀 너무 못 쓰면은 높게 줘요, 점수를. 어차피 꽈락이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당연히 우리는 꽈락을 맞으면 안 되죠. 더 잘 써야 되죠. 다시 말해 조문을 모르면 소설을 쓰고 나와요. 정치학 다방이 돼요.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유엔 헌장 가지고 풀어라, 국제법 가지고 풀어라 했는데 국제법을 몰라가지고 못 풀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못 주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조약, 유엔 헌장에 들어있는 이 조약을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권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조약집도 하나 들고 다니고 판례집도 들고 다녀야 되느냐? 불가능하죠. 그죠? 이거 슈퍼문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우선 책은 사야 돼요. 아쉽지만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강의실에 들고 올 필요는 없고, 왜? 이미 정교심 책에 조문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워크북에도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약집을 들고 올 필요는 없어요.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대신 여러분 이제 뭐 종합반 같으면은 어떤 뭐 공부하는 곳 있죠. 집이라면 이런 데서 비치해 놓으세요. 스터디룸 같은데 비치해 놓고 틈틈이 찾아보는 거예요. 참고용으로 꼭 사야 돼요. 왜?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궁금해져요. 이 조문이 있는데 정교심체 워크북만 가지고는, 핸드북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 좀 정확히 앞조문 뒷조문 다 보고 싶어. 51조만이 아니고 50조, 2조, 4조도 보고 싶어.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이럴 때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약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돈이 든다 하더라도 투자예요. 소비가 아니에요. 투자. 그래서 2가지 조약집을 제가 권장해 드리는데요. 우선 정윤석 교수님 에센스 국제조약집이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보통 학생들이 많이 들고 다녀요. 이건 휴대용이에요. 그래서 뭐 두껍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영문이 없어요. 우리가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 간의 합의예요. 국가 간의 합의. 근데 한국어로 되어 있을까요? 물론 우리 한국이 뭐 세계를 지배하면 한국어로 되어 있겠죠. 세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죠. 그래서 보통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신 교수님들도 영어권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해요. 그리고 박사 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글만 보지 말고 영문으로 함께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점에서 에센스 국제조약집이 단점이 있어요. 영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쉬운 점이지만, 영문이 없지만 한글본이 필요한 조약이 굉장히 필요한 조약들이 조문이 한글로 얇게 휴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면 휴대하기 싫으면 아예 그냥 비치하고 싶으면 방에 박덕영 교수님이 쓴 국제법 기본조약집이 있어요. 상당히 두꺼워요. 이걸 사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건 영한 대역이에요. 그래서 한글본이 있고 옆에 영문이 있어서 대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본 해석과 영문 해석이 충돌하면 영문으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영어로 조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유엔 헌장도 보게 되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물론 이제 뭐 다른 언어로도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1조의 영문의 내용을 딱딱 답안지에 써주면 굉장히 좋아요. 눈에 훤히 들어오고 교수님들이 좋아해요. 자기들이 영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다만 단점은 두꺼워서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 2개 다 사도 괜찮고 좀 투자를 하세요. 그 다음에 판례집. 자, 우리가 조약이 유엔 헌장 51조가 있어요. 조문이 있는데
이 조문이 보기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헌법 배웠죠. 헌법을 보다 보면은 해석 파트가 나오죠. 헌법 규정이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놓고 학자들 간에 판사들 간에 해석이 즉 의미의 차이가 다르죠. 이걸 해석이라 불러요. 그래요. 보세요.